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주강원 정호성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필수 의료 공백 문제가 더 두드러지고 있고 이는 지역 소멸 위기와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주강원이 특별 기획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지역 소멸 강원에서 답을 찾다. 오늘은 의료 공백이 지역 소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 주실 네 분 모셨는데요. 강원 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지역 소멸 위기에 의료의 중요성은 어떤 건지 시청자들에게 좀 전해주시죠. 먼저 서 원장님. 네, 저는 영월의료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영월의료원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5개 지방의료원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월, 평창, 정선 3개 군 지역 약 한 11만 명의 건강과 의료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병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희숙 단장님. 네, 저는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현재 강원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로 활동하면서 공공의료 관련된 이제 정책 개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의료 지원단 통해서 강원도에서 필요한 그 데이터 통합 통해서 얼마나 강원도가 취약한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계속 제시하고 있고요. 네, 또 강원대 병원에서는 공공보건장 같이 하면서 공공병원의 모델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임정 연구위원님. 네, 저는 강원연구원에서 보건의료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보건의료 정책의 정책 효과, 그다음에 어떤 정책들이 도민들이라든가 의료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행동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고요. 네. 특히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는 이제 의료 인프라와 지역 소멸이 서로 이제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지역 소멸이 악화가 되면 의료 인프라가 나빠지게 되고 네. 또 의료 인프라가 나빠지면 또 오히려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이런 어떤 악순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리에 대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돌아보고 있고 관련 정책들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한림대학교 신경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진료 질환은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두부 외상을 치료하고 있고 과거에는 주로 환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하였으면 그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하고 있었는데 최근엔 저희가 좀 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을 초기부터 진료 지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병원 수가 적은 것을 넘어서 응급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이 구조적으로 위협받는 곳, 이런 곳을 의료 취약지라고 하죠. 강원도는 의료 취약지로 분류되지만 도내 대학병원만 4곳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아프면 서울로 간다는 얘기 왜 있을까요? 지역 의료인과 연구진 관점에서 본 강원 의료는 어떤지 네 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대학병원이 4개나 있는데 많지 않느냐 하는데요. 워낙 넓고 진료권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 영동 지역에 이제 강릉아산을 중심으로 대학병원이 있고요. 또 영서 남부에는 원주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또 영서 이제 북부가 2개 대학병원이 있는데요. 그렇죠. 서로 그 아픈 환자가 골든 타임을 그 시간 내에 가면서 이동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환자는 이제 도내 다른 대학병원을 가느니 그냥 서울로 가는 게 오히려 좀 빠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대학병원이 이제 4개긴 한데 가장 중증 환자를 보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그 지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는 2개 대학병원만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원도 특수성을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그 영서 북부 대학병원의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중앙 정부와 그 건강보험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과 다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 종합병원 지정 수를 전국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원도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은 어느 정도 병상에 몇 개 기관이면 필요하다. 그게 이제 2곳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필요한 영서 북부의 환자들은 또다시 상급 종합병원을 찾아서 수도권, 서울로 이제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강원도 특성을 반영한다면 그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렇게 돼야 어떤 그 환자들이나 이제 그 의료진들의 그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도 또 위상이 높아지면서 환자도 수도권 이탈을 줄게 되고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되면 의료진을 충원하기도 쉽고 조금 더 수도권 이탈을 막는 진료 완결이 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지영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병원의 숫자라기보다는 네. 이 도민들의 의료의 행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의료 행태. 예, 예. 최근에 제가 수행한 연구를 보게 되면 2022년도에 강원 도민들의 입원에 대한 것들을 좀 분석해 봤는데요. 예. 전체 입원 건수가 한 27만 1,000건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한 6만 5천 건 정도가 강원도 외,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입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게 대략 한 29.3%인데 10명 중에 3분 정도는 이제 강원도가 아니고 다른 시도에 가서 입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수도권이겠죠. 대부분 수도권일 것 같습니다. 수도권별도 올라가는데. 근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게 이 도민들의 이 선택이 결코 비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뭐냐면 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강원도 내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시도로 간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인데요. 결국 이 문제를 정리해 보면은 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제 이 현재 의료 공급 체계가 이 도민들의 어떤 의료 수요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도민들의 의료 이용 패턴을 좀 봐야 되고 여기에 맞게끔 공급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민들의 수요에 맞는 의료 서비스 개선도 맞습니다. 관건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의견이 단순합니다. 왜냐면 제가 춘천에서 이제 교수 시작한 지가 2015년부터였는데 예. 그때부터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왜 많은 도민들이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가는지.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서울이 가깝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질환은 부산에서도 서울로 원정 진료로 갑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이고 두 번째는 젊은 분들이 많이 즉 환자분들의 어떤 그 자녀분들이죠. 자녀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서울 경기에 거주합니다. 아,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은 소위 말해서 원정 진료 아니면 네. 서울 진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짚어주셨네요. 의료 붕괴는 곧 지역 소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이는 지역 소멸과 직결되는 문제란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 교수님과 임 연구위원님께 질문 드려보죠. 연구위원님은 실제로 의료 인프라나 서비스 수요에 따라서 지역을 떠나는 인구를 좀 연구하셨을 텐데 네. 강원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의료 인프라와 지역 소멸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예.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인구 소멸이 이루어지게 되면 의료 인프라가 줄게 되고 또 의료 인프라가 더 악화되면 다시 인구가 주는 그런 동학적인 관계를 좀 짚어봤는데요. 예. 각 진료 과목별로 비슷한 현상들이 발견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그런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마 5년,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 이후에 5년이 아마 최절정에 다다른다. 네. 결국 인구 소멸이 가속화가 되게 되면 의료 인프라가 줄게 되고 또 의료 인프라가 줄게 되면 주민들이 떠나는 이런 현상들은 아마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예. 것들이기 때문에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언급했던 2022년도 입원자를 다시 봤는데 이거를 좀 진료 과목별로 뜯어봤는데 일단 외과 같은 경우는 44.5%가 도외에서 입원을 하시고요. 네. 산부인과는 43.8%가 도외로 가셔서 이제 입원을 하시는데 결국 아까 언급하셨지만 수술이라든가 분만 같은 필수 의료도 강원도 내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우리 서 원장님 영월 말씀해 주셨는데 영월도 좀 봤는데 영월 같은 경우에는 영월군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입원한 비율이 거의 한 88.5%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가 한 25%, 그다음에 제천이 25%로 나오더라고요. 네. 더 재미있는 건 철원인데 철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의 거의 한 90%가 철원 말고 이외의 지역에 가서 입원을 하시는데 네.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이 경기도 의정부입니다. 아마 수도권으로 가는 그렇죠. 거군요.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도 네. 있겠지만 철원군이 갖고 있는 의료 역량, 의료기관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 철원 군민들은 타 지역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중요한 것들은 현재 지금 이 행정구역을 가지고 나눈 진료권이라고 하는 게 실제 도민들의 의료 이용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그걸 뭔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 조정을 통해서 뭔가 도민들의 의료 이용들을 좀 잘 짚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지역 소멸이 좀 더 약간 속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진료권 재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역의 유출을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번 그런 기대 효과를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실제 지금 현재는 행정구역을 가지고 6개의 중진료권이 있습니다. 뭐 춘천권, 원주권, 뭐 영월권, 그다음에 이제 강릉시, 그다음에 동해권, 속초권 6개가 있는데
이거는 다분히 행정국을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최근에 한참 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AI 분석을 한번 수용해 봤는데 이거를 4개 정도로 줄이게 되면 실제 이 역외 유출이 상당히 준다라는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6개 중진료권을 4개로 만약에 재편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각 권역별로 뭔가 하나의 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하고 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이제 어떤 포괄적인 진료를 좀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4개 권역 중에 3개 권역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비율이 한 70%에 이를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환자의 유출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진료권에 대한 부분을 좀 본다든가 내지는 각 그 권역별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좀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강원의료의 대안으로 AI 원격 협진을 제안하셨는데 이 부족한 강원의료 인프라 AI가 얼마 정도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또 어떤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AI가 모든 것에 답은 줄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AI를 이용하는 것은 어떤 전문가 수준의 70에서 80% 정도의 수준만 되더라도 상당한 부분의 일을 경감을 시킬 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신경외과 의사들이 부족합니다. 대학병원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들을 지역과 잘 이용을 하느냐 그런 리소스를 잘 이용하는 게 저희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의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 원주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그 의사들의 어떤 경험과 진료, 진단, 치료를 홍천에서 이용을 하고 또 횡성에서 이용을 하고 정선에서 이용하고 멀리는 제천, 충주까지 이용하는 게 지금 AI를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를 이용하는 거는 더 이상 새로운 거는 아닌데 그게 잘 이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의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완화 혁신. 예, 저희가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홍천, 양구, 인제 현장에 적용을 해보니까 가장 문제는 사람 간의 그런 의료진 간의 일들에 대해서 각종 규제들이 많다는 거고 병원에서 병원 간 규제들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을 진료를 하는 선한 목적이 있더라도 그게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이 잘 어떤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 법령, 그다음에 관계자들, 그다음에 저희 뭐 보건복지부 또는 강원도 지방 정부에서도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의료 규제 지역에서 의료법을 잘못하면 위반할 수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잘 이용하느냐를 찾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뭐 규제 완화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의료 취약지에서는 의사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환자가 왔었을 때 의뢰를 의사가 저한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 근무하는 간호사라든지 아무나 의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새는 워낙 이런 의료 직종도 그렇지만은 원격 의료 또는 디지털 의료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 이런 정의, 대상자, 의사끼리만 해야 된다, 재진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맞지만 하지만 필수 의료에서는 이런 규제들이 많이 없어져야지만 이런 좋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 취약지에서의 문제는 초기 치료입니다. 그렇겠죠. 진단과 치료는 엄연히 구분된 겁니다. 특히 어떤 뇌졸중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단은 당연히 빨라야 됩니다. 당연히 빨라야 되고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그 결정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내과적 치료, 가령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낮춰야 되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산소 포화도를 높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초기부터 적절하게 치료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그럼 이거를 단순히 AI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의료 어떤 전문의 80%, 70, 80%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지역을 관리해야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의료 취약지가 어떤 필수 의료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실에 맞게 규제 완화 개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붕괴가 곧 지역 소멸이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견 들어봤는데. 저는 주간 보호 다니시
계시는 우리 어르신이거든요. 네. 병원 진료 있어서 오늘 모시고 진료 나왔어요. 아유 무릎도 아프고 뭐 맨 아픈데지 뭐. 여기는 바로바로 혈액 검사하면은 결과가 바로 나와서 어르신 상태가 어떤지 응급한 상황이면 그거에 대한 조치도 가능하고 근데 동네 의원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하면 한 며칠이 걸리니까 거기 가고 검사하기도 불편하고 동네 의원들은 막 계단이 막 2층, 3층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도 모시고 가기도 불편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통증이 지속될 거고 이거는 수술까지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수술? 네. 수술을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많이 힘들면은 관절이 많이 망가져서 수술까지. 약을 먹어봐야지. 일단 예, 약으로 관리해 보시고요. 네. 고향이고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이제 고향이다 보니까 좀 회귀 본능 또는 또 지역 사회에 조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오게 된 거죠. 심하죠. 지금 지역 사회로 내려오려고 하는 의사들은 좀 드물고 다 이제 도심지로 나가 있으니까 지금 지역 사회에서는 의사들이 공보위들로 좀 충당을 하려고 하는데 공보위들도 지금 의료 사태 이후에 좀 공급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단이라든가 이런 지역 사회에서는 의료 공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요하죠. 네, 여기서 1차에서 2차적 진료로 넘어간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커버될 수 있는 환자들이 그냥 곧바로 대도시로 나가야 되니까 환자들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좀 많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기 애들이 아니긴 한데. 어디에요, 그러면? 할머니가 놀러 와서. 예, 서울서 왔어요. 없으면? 없으면은 의정부 주로 가고 서울 가죠. 더러요. 교통이 지금 안 좋아요. 차가 그 전보다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많이 아프면은 119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은 택시 타고 가야죠. 두드러기가 나서 또 요즘에 혹시 애들 수족고가 있을까 싶어서 왔어요. 맞네. 몸에는 안 났네요. 네. 팔다리만? 네. 어디 수영 갔었다 그랬나? 그 하우스 같은 데서 네? 지하수 받아놓고 수영했거든요. 고무대야에 나와서. 여름 때만 오는구나, 너 여기. 저번에 저는 폐렴 네. 맞으셔가지고. 그때 심했었네. 수족고 아니에요. 그냥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냥 가. 여기 한 4, 50명 봐요.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 농촌 지역에 애들이 없으니까 의사가 안 가는 건 당연한 거죠. 뭐 환자가 있어야, 손님이 있어야 가는 거지. 뭐 손님도 없는데 가는 건 힘들고 애들이 없으니까 군과 군 사이에 교통요지에다가 하나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다 오게 만들면 돼요. 여기서 30명, 여기서 30명, 30명, 100명 되잖아요. 네. 환자 옆에 병원을 두려고 그러지 말고 병원을 져놓고 환자들을 끌고 오면 돼요. 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는 네. 우리 철원 인구가 이제 4만이 깨졌거든요. 근데 인구 소멸지구라 솔직히 뭐 의사도 그 환자가 있는 데를 쫓아다녀야 되는데 인구 소멸지구에 누가 새로 짓고 들어오려고 그러겠어요. 여기서 현상 유지만 해도 좋은 거지. 얼른 앉으시죠. 예. 앉으세요.
숨을 크게 쉬세요. 내쉬고 다시 한번. 목사님이 그냥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안 되는 거 해주시는 건. 우리 철원에는 정말 저 원장님이 여기 서울에 됐었거든요. 정말 귀한 분이죠.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저는 왜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철원 전체. 아 철원 전체로. 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 한 20년 전에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 기억해요. 이 사람이 가정사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의사는 한 지역에 오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다른 문제점이 이 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은 한 지역에 오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그렇긴 한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긴 지방이 최전방이기 때문에요. 선호를 하지 않아요. 과장님들을 우리가 모시려고 그래도 뭐 북한에서 포가 떨어지는 위치다 뭐 여기 위험해서 가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철원이 신고 소멸 지역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의료가 꼭 필요합니다. 지역이 기반이 무너지면 인구 반으로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사람이 죽어요. 안 하면은 사람이 바로 문제가 되니까요. 일주일에 뭐 몇 명씩은 뭐 이렇게 인공호흡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응급에서 뭔가 사람 살려서 보내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죽으니까 뭔가 조치해야 되는 걸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아니 나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응급실 접어야죠. 거기다가 미용이나 하고 성형외과나 차리고 피부과 하면은 되겠지만은 그거는 병원에 가야 될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병원은 어차피 뭐 중환이나 응급 환자를 보는 게 병원이죠. 오늘은 좀 통증 괜찮아요? 저번보다 많이 좋아지셨네. 병원에 가려면은 차도 넣어야지 뭐. 그리고 별 이상이 없으니까 이것만 병원에 있으니까 가서 병원에 할 게 안 없어. 가고. 할 게 없어 더 이상. 44년생. 44년생이면은 만 82세. 예? 82세. 올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느 우리과 같은 거나 가능하지. 다른 데는 아니 여기서 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안 와. 여기가 부었더니 불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은 좀 가라앉았네요. 신장이 나쁜 거래. 신장. 글쎄 그랬는데 예, 지금은 좀 그래도 안 보이는 거죠? 예, 지금은 막. 허리가 부러졌잖아요. 저절로 골다공증이 심해갖고. 병원에 119 불러서 몇 번 입원하고 왔다 갔다 하고 췌장염 때문에 입원하고 뭐 죽기 직전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마지막 얼굴 보러 오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이 정도 소문병원에서. 병 11시 넘어서 119 불러 갔는데 CT 찍고 피검사 했더니 췌장염 수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병원이 없었으면 없으면 바로 의정부 병원으로 갔는데 우리는 그전 췌장염 이런 건지는 모르고 갔을 거 아니야. 모르고 일단은 병원에 있는 게 그런 거 그나마 그래도 조금 큰 병원이고 그리고 응급실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게 어디예요? 거기 응급실 있고. 없으면은 다 여기 의정부 병원 아니면 병원 가는 게 힘들어요.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는 큰 병원에 응급실이고 입원하기가 쉬워요. 네. 근데 그리고 바로 저거 하는 거는 그렇지, 뭐 응급실 예약-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리가 나요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 있는 게 그래도 큰 도움이죠. 요양원에서 안 받아주고 혼자는 있기는 거북한. 아까 우리가 그 DMZ 같은 데 못 갔듯이 그런 데 있는 고립된 곳에 다른 의료팀들이 갈 수 없는 장소로 우리가 방문 진료. 예전 왕진하듯이 원래 개원하다가 나이도 많고 해가지고 취약 지역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안 오죠. 그래서 내가 어플을 했죠. 고맙죠 그럼.
나이가요. 한 10년만 더 살면 좋겠어. 아니요, 그렇게 사시면 그렇게 살아요. 어머니 10년 갖고 되겠어? 20년은 더 살아야지. 20년. 20년? 아유 고맙죠. 너무 오래 살면 자식들한테 부담이 돼서 은혜를 뭘로 갚아야 될지 모르니까 건강하게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뭐 119 타고 오셨다고? 네. 어머님 어떻게 많이 보셨네? 어떻게 다치셨어요? 저는 정형외과 원장입니다. 네. 방금 삐져가 앞으로 나오셨거든요. 어디 우리 양국 분이세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놀러 왔다가 어디 지금 계곡에서 발 헛디뎌서 넘어졌어요? 앞으로 넘어져가지고요. 오른쪽 눈 주위 동통성 부종이다. 왼손 MP 조인트 에리어 페인. 양구에 여름 되면 휴가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양구가 누가 잘 돼 있냐면 체육 인프라가 잘 돼 있어가지고 체육대회 같은 거 와서 많이 다치고 그래서 저희 응급실이 상당히 지금 여기 보시면 응급 환자분들 여기 쭉 계시는 거 보이시죠? 응급 환자들이 계속 많이 옵니다. 예. 요새 같은 때 또 열사병 환자들 하루에 한 8명씩 오십니다. 그분들이 만약 우리 응급실이 만약 없다면은 잘못하면 목숨까지 위험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해도 뒤였어 좀. 아주 해안면에는 아예 의원이나 이런 거 없어요? 예, 그건 없고 보건지소. 이 동면에 이제 보건소가 있는데 공중보건이가 없으니까 하루 동면 이런 식으로 한다더라고. 어떤 데 가면은 갖다 그냥 오는 데 의사가 없는 놈 그걸 뭐 어떻게 뭐 만들어 쓰나? 어쩌시 아픈 거 좀 많이 좋아졌는데 벌써 푹 가라앉았는데 안 아프게 해줘요. 어머니 여기 병원 없으면은 이런 경우는 어디 가야 돼요 원래? 여기 병원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제가 혼자니까 제가 다 해야죠. 예전 같으면은 공중보건이 우리가 흔히 공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이들이 저희 병원에도 2명, 3명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요새 군의관 공중보건이 지원자들이 뚝 떨어지면서 현재 저희 병원에 공중보건이 선생님, 신경외과 선생님 딱 한 분 와 있습니다. 그래도 춘천에서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이상 걸려서 와야 되는데 누가 쉽게 오려고 잘 하지 않겠죠. 엄마가 여군이셔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꼬마가 손을 다쳐가지고 날마다 지금 와서 상처 치료 중입니다. 잘 울지도 않고, 어이구 이쁜 엄마가요. 붓기도 많이 빠지고 지금 멍도 거의 없어졌다. 약은 줄 테니까 네가 이제 안 아프면 안 먹어도 돼. 아프면 먹고. 30년 전에 저도 군의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많이 부대마다 군의관들이 많아서 요새 와서 물어보면은 부대에 군의관이 없다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 와서 보면은 제가 마치 군의관이 된 듯한 느낌을 좀 갖고 합니다. 어머님이 여기 이렇게 골절이 되고 이렇게 골절이 되고 제가 째지 않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 팔만 마취해서 전신 마취하지도 않고 팔만 마취해서 이렇게. 제가 큰 병원에 안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가지고 큰 병원에 가면 또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이제 양구분들 마음속에는 이게 골절이 됐다고 제가 딱 엑스레이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춘천 가야 되겠네, 서울 가야 되겠네. 해안면이면 좀 멀잖아요, 양구에서. 멀죠. 거기 분들은 거기 병원이 그러면은 없어요. 이렇게 뭐 심장에 이렇게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죽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가 필수라면은 의료는 당연히 필수에 들어가겠죠. 내가
아플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내가 아플 때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해야 되고 그런 게 없다면 그 지역에서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의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이 그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양구에는 양구의료원이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원장님께서 내외 산소 필수과 운영하시면서 병원 항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본인 사재를 털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 사명감과 그 헌신감 하나로 30년째 해오시고 계신 그런 우리 원장님 같은 분들 계십니다. 오죽하면 양구의 슈바이처라고 우리 원장님 연세가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그 손 놓지 못하고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명감과 의사로서 어떤 사명감 그런 거 하나더라고요. 무슨 김치 꽃물 그런 걸 마시면 침이 이상스럽게 침이 골게 생기면서 거기 이제 배 타야 되고. 대변은 며칠에 한 번씩 보세요? 대변은 그냥 한 5일, 6일 그게 이렇게. 그래도 심장 박동은 좋으세요? 혈압 괜찮으시죠? 근데 기침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침이 잘 나거든. 밤에. 네. 장 운동을 이렇게 도와주는 약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역류되지 않게 그런 약이 있는데 그런 약을 한번 처방을 해드려 볼게요. 아유, 그저 뭐 선생님 아주 뭐 고마우시나마나 그저 양병원 바람에 내가 또 이렇게 여태 살지. 먼저는 다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뼈만 남았던 게인데 결국에 그저 병원에서 아주 힘을 내려주고 차 타지 않으면 나는 가지도 못해. 여기서 버스 탄 데가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 저 언덕바지를 다 내려가야 거기서 버스 세워주는데. 선생님 아니었으면 계속 힘드셨겠네요 지금. 아유 힘들다면 하나 죽을런지도 모르지 뭐. 지금 아버님하고 대화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오시는 게 다 이거 봉사하고 쓰는 거예요. 아주 어른이. 네. 젊은 의사도 아니고 여기까지 환자들 덕분에 여기까지 제가 잘 버텨왔고 이런 모습들이 다 저한테는 무엇으로 따질 수 없이 그냥 좋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고맙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감사하고 그것이 저한테 가장 큰 보상이죠. 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예. 병원이 적자인데 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왜 의사니까는요. 의사니까 환자를 봐야죠. 그렇다면 조 단장님과 서 원장님께서는 이 의료분계를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와 보완책이 필요한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 원장님. 특히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저희 하나 예를 들면은 영월의료원에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100% 지원을 받아서 분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시골에 무슨 아기가 있겠느냐 해서 생각했는데 아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시골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이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농어촌 지역에 있는 산모들이 다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소아과가 없으니까. 그럼 그대로 그게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또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곳에서 안전하게 분만하고 거주하시는 곳에서 계속 어린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인프라가 돼야 된다. 그 숫자가 얼마든지 간에 예. 숫자가 적다고 해서 시설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만센터 운영해 보면은 뭐 1년 내도록 했자 뭐 30건, 40건 정도 분만하는데요. 그럼 뭐 한 달에 2-3건입니다. 결국에는 3-4건 하시면은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지역에 분만할 수 있는 산모들이 떠나질 않고 애를 낳았을 때 저희들은 주간, 야간 소아과를 다 운영해 드리니까 네. 굉장히 안심을 하시고 그분들이 아주 대놓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제는 좀 안심하고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모든 진료과에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서울까지 안 가더라도 원주까지만 안 가도 원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영월, 정선, 평창, 강원도 내 모든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의료 인프라가 갖추어지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한 의료 소멸, 인구 소멸 지역을 조금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단장님은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혹시 병세권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요즘 좀 가끔 들어보는 것 같아요. 병세권. 저희가 어디에 살 것인가 결정할 때 과거 뭐 지금도 그렇게 역세권이었는데 점점 우리 100세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집 앞에 얼마나 믿을 만한 병원이 있느냐가 그 지역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정주 여건의 필수 조건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죠. 그리고 뭐 특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가 건강보험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그 수익 구조가 나는 이제 구조입니다.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시장화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의 대형 병원들은 점점 더 병상을 늘려가고 지역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어떤 응급 상황들이 있지만 병원들이 그냥 무작정 어느 정도 대기 비용이 드는 많은 의사 인력, 뭐 장비 시설들을 계속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소방서 지키는 것처럼 병원을 지키는 데 대한 어떤 유지 비용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비용들이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에 좀 과감한 투자가 먼저 좀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좀 갖춘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의료의 질이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민들이 수도권 이탈하는 부분들도 좀 지역의 병원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신경외과가 필수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필수과는 어떤 건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고요. 현장에서 뭐 요즘 붕괴나 위기감 이런 걸 어느 정도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필수과는 간단합니다. 생명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과, 그게 필수과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수련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느끼는 건 젊은 의사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그걸 학문 후속 세대에 전달할 수가 없다면 그 후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겠죠. 한창이란 저희 또한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런 역량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현재 젊은 의사들을 얼마만큼 필수과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필수과의 의료 종사자라는 거는 의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예후가 좋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이 두 직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젠 어떤 관점을 바꿔서 이 두 직종의 어떤 최선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특히 강원도 의료 취약지 지역을 저희가 치료하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지역을 살리고 더불어 이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공공의료에 대한 질문 두 분께 드려볼게요. 단장님, 공공의료는 무엇인지 어떻게 또 정의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공공의료 플랫폼으로 표현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공공의료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공익을 위한 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든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의료여야 됩니다. 내가 그 지방 소멸 시대의 어떤 인구수가 적은 곳에 있는 환자더라도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특히 필수 의료 서비스, 골든 타임을 지켜야 되는 이제 서비스 지라도 이제 잘 그 제때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역할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공공의료하면 취약지의 취약 계층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굉장히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서의 그 필수 의료를 제때 잘 받게 하는 부분들로 역할이 이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원도에서 공공의료 지원단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는 많이 숨겨져 있는 진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워낙 산간지방이 많고 또 그 교통도 많이 불편합니다. 노인 인구도 올해 26%로 굉장히 노인 인구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인구수로만 보통은 중앙 통계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구수 대비 병원 수, 의사 수, 여러 가지의 그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리 열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중앙에서 애써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역의 이런 취약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잘 발굴해내는 것이 공공의료 지원단 역할이고 도민의 또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고 또 지원을 받아내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공공의료 지원단의 플랫폼 역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영월의료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다른 지역보다는 좀 아주 원활하게 잘 수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공공병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지역 주민들한테도 아주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도 아주 행복한 환경이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십니다. 그렇죠. 예, 계속 정주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제가 와서 간호간병통합병동이라는 것을 그때 참 30병상이었는데 80병상까지 늘렸습니다. 그걸 하려면은 간호와 간병을 전부 다 병원에서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간호 인력이 거의 2배 이상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구했습니다. 간호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오시는 간호 인력에 대해서는 강원도 영월군 저희 의료원 개인도 조금 해서 적금을 들여드렸어요. 그래서 3년만 적금을 들면 3천만 원을 일시불로 본인한테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인책을 써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의 지금 3년 사이에 100명 가까운 간호사들이 저희 의료원에 취업을 했고 저희들이 상까지 받았습니다. 고용 창출 많이 했다고. 근데 그분들이 다 그대로 거기 영월 군민으로서 세금 내고 다 사셔요. 그러다가 결혼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의료원의 분만도 제법 많이 하셔요, 요즘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제 영월 군민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순환의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거기 반대로 가면은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빠져나가고 환자가 줄면은 병원이 어려워지고 채용하기도 어려워지고 악순환의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정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문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소멸과 지역 의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눠봤는데요. 인구가 감소하면 의료 인프라는 더 줄어들고 악화된 의료 인프라는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 의료 인프라로 극복이 가능할까요? 강원도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는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부터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저는 원장을 맡으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이 지역 의료, 특히 인구 소멸 지역 의료 문제는 의료원 자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중앙정부, 광역, 또 단위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같이 이것을 문제를 도와주셔야 되고 또 민간까지 같이 합쳐서 굉장히 공동의 노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이 투입되고 또 예산으로 저희들 병원도 지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진료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은 만큼 반드시 이 세금이 보람되게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떳떳하게 세금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앞으로 모든 주민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공공병원에 정말 좋은 롤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더 힘차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단님도 마무리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강원도는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미래형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느 도보다도 먼저 노인형 프로그램 잘 만들 수가 있고요. 강원도가 매우 취약한데 성공적인 공공모형 만들었을 때 그 부분들이 전국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매우 취약하고 또 거리도 멀기 때문에 지금 이제 AIX, 뭐 디지털 헬스 많은 부분들이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인구 많고 또 병원 많은 곳에서는 그닥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강원도 같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개발되고 확대되고 투자되어야 정말 필요하고 널리 활용될 수 있고 성공 사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진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 연구위원님. 네, 의료만 가지고 지역 소멸을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뭐 교육이라든가 일자리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의료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아플 때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역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는 이 지역의 경쟁력을 아마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여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근데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만의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 정책 자유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테스트베드로서의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결국은 뭔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 의료는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 결국 지역을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어떤 이 지역 소멸은 의료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되게 뭔가 중요성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것은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속성을 얼마큼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런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료 관계자뿐만 아니라 행정, 그다음에 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강원도가 강원도 의료를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수세기 동안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지만 사실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렇게 개선되지는 않았다고들 보호자분과 환자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여러 가지 모델들을 다시 사용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만의 어떤 새로운 모델, 여러 가지 기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 인력의 자원을 잘 이용하는 그런 거를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모델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고 그런 모델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의료 소외 지역과 취약 지역이 많습니까? 그런데 저희 강원도에서 모델을 그쪽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 어떤 의료인들의 어떤 소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분과 함께했는데요. 지금까지 서영준 영월의료원장, 조희수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임지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전진평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신경외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소멸 위험이 큰 주민들은 인구 고령화 등 더 많은 의료 서비스가 요구되지만 부족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요. 몸이 아플 때 가까운 곳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평등한 건강권을 보장받는다면 지역을 이동하는 일도 또 지역이 소멸하는 일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중앙원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지역 소멸 강원에서 답을 찾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